오늘은 이중적분 341페이지 이중적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이중적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적분은 적분 2번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적분을 2번 하는데 뭐 심호 깊게 할 건 아니고, 자 여기 보시면은 344페이지 오전에 342페이지, 자 342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은 이중적분의 물리적인 의미, 자 그림에 보시면 그림 341페이지 그림 34.1처럼 함수가 u가 f의 x, y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게 만약에 높이를 나타내고 있다면 이중적분 v는 자 여기 면적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x, y 평면하고 곡면 사이의 부피를 나타내는 거다. 즉 요만큼이 면적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적분을 취함으로 해서 부피를 나타내는, 여기 이제 볼륨 부피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죠. 자, 좀 더 나가서 이제 344페이지를 보시면, 자 함수 fx가 a역 d, xy가 x가 a와 b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y가 c와 d 사이에 있을 때 각각의 영역에서 fx, y의 da는, 자, x가 ab 사이에 있으니까, 근데 먼저 안쪽부터 먼저 하는 거죠. 여기는 cd, 여기는 ab. 자, x, y의 dx, dy. 근데 문제를 풀 때에는 어떻게 푸냐면 요거부터 먼저 풀어요. 요게 1번, 그 다음에 점선으로 된 게 요게 2번으로 순차적으로 1번을 먼저 풀고 2번을 먼저 풀어요. 그죠? 자, 그럼 우리 예제부터 조금만 풀어봅시다. 우리 여기 적분에 대한 기호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적분은. 네. 자, 영역 D가 3, 그 다음에 Y는 1대. 자, U는 제곱일 때, 자, U는 x, y의 제곱일 때 x, y 평면 사이의 부피를 구하시오라고 해서, 부피는 아까 봤다시피 y쪽이 먼저 와야 되죠. 그러니까 0,2 안쪽부터 하니까, 그 다음에 x를 풀 거니까 x3, 그 다음에 xy의 제곱 dx, dy라고 풀죠. 그러면 안쪽부터 제가 잘 써먹는데 요만큼을 1번이라고 하고, 1번은 어떻게 풀어? 1번은, 자 요게 x에 대해서 푸니까 2분의 1 x의 제곱 y의 제곱에 3에서 0까지, 그죠? 풀면은 요게 3이 들어가면 2분의 9니까 이거는 2분의 9y의 제곱. 자, 그럼 2번을 풀면 2번은 여기서 2분의 9 y의 제곱에 dy 되고, 이 값은 12가 된다. 왜? 한 번만 풀어드릴게요. 자, 6분의 9, 이 6분의 9의 y의 상승에 2,0 되는 거죠. 그럼 풀면은 8, 8이 48 나누기 62, 네, 12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제 34.4번. 다음에 이중적분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다음에 이중적분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근데 문제가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나눠놨어.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어레인지 하지 않고 문제는 똑같아요. 문제는 똑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분리를 시키냐 하면은 0,3 x dx 곱하기 그 다음에 0,2 그 다음에 y의 제곱 dy 제곱 바꿔놨어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2분의 1 x의 제곱 3,0 곱하기 3분의 1 y의 3승 2,0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요거는 2분의 9 곱하기 3분의 8 24 4 12가 되는 거죠. 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쭉 이중적분에 대해서 풀어봤으니까 조금만 넘어가서 우리 삼중적분도 이중적분과 마찬가지로 안쪽에서부터 풀어서 바깥쪽으로 풀면은 삼중적분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미분 방정식, 자, 상미분 방정식, 미분 방정식 1개 미분 방정식 페이지 369페이지까지 점프를 조금만 할게요. 그 다음에 작품 푸는 문제들은 여러분들 다 연습 문제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 자, 문제는 369페이지. 일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 미분 방정식 중에서 하나의 독립 변수만을 가진 것을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한다. 둘 이상의 독립 변수를 포함한 것을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한다. 즉,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독립 변수가 하나이면은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은 요렇게 D자를 써요. 그죠? D자를 써요. 자, 그럼 편미분 방정식은 요렇게 써요. 요렇게 써요. 자,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 한 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지난번 편도함수 할 때 저희들이 보냈던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때 고단 페이지를 딱 넘기시면은 위에서부터 다섯째 시에 보면 미분 방정식의 차수는 그 방정식에 포함되어 있는 최고계의 몇 지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주의하셔야 될 게 세 번 미분한 거야. 세 번 미분했으면 얘는 x의 3승, x가 독립변수 하나니까 쓰고 여기는 d의 3승이라고 써요. 자, 이때 이게 세 개 있으면 몇 번 미분을 했냐를 몇 지수로 여기 그 위에는 승수로 쓰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계수라고 불러요. 이거는 3개야, 3개. 그죠? 3개야. 자, 그러면은 이 최고의 도함수이므로 이 방정식은 3개이고, 자, 36.3을 딱 보시면은 앞에 페이지 36.3을 보시면은 이건 계수이고 여기에 뭐가 되어 있냐 하면 요렇게 해서 제곱 플러스 3 요렇게 돼 있죠. 자, 요거는 뭐냐면 2개야.
왜냐하면 요게 개수거든. 몇 번 미분했는지. 자, 요거는 뭐야? 1개야, 1개. 요것도 1개야. 근데 요때 요 제곱이 되는 요거를 뭐라 그러면 차수라고 해요. 그럼 이 미분 방정식은 3개, 차수가 제일 높은 놈이 요것도 차수가 높죠. 차수 높은데 근데 요게 3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걸 차수를 먼저 해서 3개, 요걸 앞에다 뭐 상관없는데, 자, 3개 2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 더. 방정식이라는 말은 이퀄이 들어가야 돼요. 방정식은. 자, 이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등호를 이퀄이라는 말, 이퀄, 듭이라는 말을 쓰죠. 자, 우리 이걸 방정식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이퀘이션이라고 그러죠. 자, 같다라는 이러한 의미의 그 용어가 쓰였기 때문에, 자, 방정식이라는 말은 이퀄 기호가 들어가야 돼요. 좌변과 우변이 아무래도 등호를 중심으로 나눠져 있어야 돼요. 우리 이걸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보면 다시 한 번 더 미분을 몇 번 해둔 놈이 들어가냐는 개수, 그 다음에 그 미분을 감싸고 있는 이 승수가 들어올 때 이거는 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370페이지 5번째 수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만일 미분 방정식이 1차이고 도함수의 개수가 상수 또는 더 독립변수만의 함수로 주어진다면 그 미분 방정식을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한다. 즉 얘가 1차야. 이게 1차고 그 다음에 하나의 상수 또는 독립변수만으로 주어진다면 그거는 선형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2차부터는 선형 미분 방정식이 아니야. 자, 선형이 아닌 미분 방정식을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이 보시면은 이제 계속 나올 텐데 정리한 게 P의 x, y 플러스 q의 x, y 이러한 형태로 주어질 수가 있어요. 또 사이점 dx 플러스 자, 잠시 죄송합니다. 이게 플러스 이러한 형태로도 종종 주어지도록 합니다. 자, 이러한 걸 x와 y로 그 다음에 그게 앞에 있는 것들이 함수 형태로 주어진 것을 우리는 전미분 방정식의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요. 먼저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우리 미분 방정식은 공대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뉴턴의 냉각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냉각법칙. 자, 예제 36.1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실험에 의하면 물체의 온도, 자, T는 템퍼러처, 즉 온도라고 해요. 온도라고 해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해요. 근데 그 스몰 t가 타임이에요. 자, 근데 그 물체를 어떤 데가 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물체가 있어. 자, 물체의 온도 차가 T0, 그 물체를 둘러싸고 T와 그 물체를 둘러싸고 이 물체의 온도는 T고 그 다음에 공기 중 온도를 T0라고 해. 차이를 T-T0에 비례한다. 이게 뭐냐면 뉴턴의 냉각법칙인데 이러한 현상을 시간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지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냐는 비례한다고 했잖아. 그럼 뭔지 몰라. K 곱하기 T-T0에 시간에 따라서 온도의 변화량은 제가 미분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잘게 자른다. 근데 수학 시간에는 내가 뭐라고 했어요? 공학 수학 시간에는 미분이라는 것은 평균 도함수를 구한다. 도함수랑 평균 변화율. 즉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는 것은 얘와 비례관계 있다. 뭐뭐와 비례관계가 있다는 말은 곱하기 A의 상수 하나 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얘가 높아지면 얘도 높아져. 대신에 요거 얘는 양수가 돼야지. 자, 반비례관계 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값이야. 얘가 마이너스 값이야. 요걸 뭐라 그러냐 하면 이게 상수라고 해요.
여기에 100도짜리의 도를 갖다 놓으면 여기가 20도야. 100도. 그럼 궁극적으로 100도가 20도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따라서 얘가 맨 처음에 이제 식어가겠죠. 천천히 저 돌이 달구어진 돌이 식어갈 때 이러한 규칙을 따른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요걸 루턴의 냉각법칙이라고. 이때 요 K 값은 공기, 그 다음에 요 재료에 따라 주어진 있어요. 물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뭉성치라 해요. 여기가 공기가 있을 때, 아르곤 가스가 있을 때, 질소가 있을 때, 산소가 있을 때 여기에 열 전달하는 효율이 틀려지기 때문에 요 K 값은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 이게 얘기하시면 적도에서 틀리고 북극에서 틀리고 온도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그죠? 자, 이걸 뉴턴의 냉각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충 우리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죠. 자, 그다음 이게 이제 뉴턴의 냉각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예제 36.2. 요 문제는 나중에 한번 풀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질량인 M인 물체가 낙하산에 매달린 채 하강하고 있다. 낙하산이 공기의 저항에 의해서 낙하속도는 얘는 배웠죠? 벡터. 볼륨이 아니고 벨로시티. 근데 걔가 시간에 따라서 변해. 그죠? 비례하는 저항력 KVT를 받는다. 저항력은 T를 받는다. 이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죠. 자, 낙하산이 좀 그림은 똑같아. 낙하산이 이렇게 있어.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 낙하산에서 떨어지는 물체가 있죠. 자, 근데 저항을 받는다면 얘는 떨어지는 속도는 F는 ma, 근데 가속도가 뭐였지? 얘가 뭐예요? 중력 가속도. 근데 얘를 중심으로 저항력을 받는 거는 저항은 뭐야? 위로 받겠지. 떨어지는 놈이 이 낙하산에서 저항을 받으니 KT를 받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가속도 A는 원래 요거 acceleration의 약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가속도가 나온다. 자, 그러면은 얘가 떨어지는 속도는 얘는 저항이 없으면 mg로 떨어져. 그럼 어떻게 돼? m 곱하기 v는 그대로 나열하면 돼. mg에서 왜 빼기야? 이게 플러스 방향이고 이게 마이너스 방향. 반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t를 빼야 돼. kv가 그 함수가 요렇게 됐으니까 요 kv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 식을 정리하면은 얘를 이쪽으로 내보면 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36절 미분 방정식의 맛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미분 방정식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뉴턴의 냉각 법칙과 그 다음에 낙하산에 매여진 물체가 떨어질 때의 유속 그리고 가속도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거리를 미분하게 되면은 속도가 되고요. 속도를 다시 시간에 따라서 미분하게 되면은 가속도가 된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개념도 알고 문제도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